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이게 조금 특별합니다. 시니어 스마트폰 강사이신 화암 류종파님께서 바로 오늘 2026년 1월 10일에 쓰신 글인데 제목이 반성문이에요. 네, 맞아요. 그 시작부터가 아주 강렬하죠. 저는 스마트폰을 가르치고 있지만 매우 부족한 강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성문을 씁니다. 이렇게 시작하시거든요. 그렇죠. 스스로를 부족한 강사라고 칭하시면서 시작하는데 와, 그 내용의 깊이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단순한 스마트폰 사용법 안내서가 아니더라고요. 뭐랄까, 수년간의 현장 경험이 녹아있는 거의 교육 철학서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문장이 하나 있잖아요. 아, 그 문장이요? 스마트폰은 시니어에게 늦은 기순이 아니라 늦게 온 기회입니다. 와, 저는 이 문장 딱 보고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쵸. 관점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문장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왜 스마트폰을 그토록 두려워하시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고요. 또 기술 교육을 넘어서 이 마음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은 뭔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이 방법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글에서 제시하는 원칙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그 두려움의 대상인 스마트폰이 내 손안에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여정을 함께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자존감을 지켜주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세상과의 연결을 돕는 그 과정에 집중해서 말이죠. 좋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저자께서는 스마트폰이 이제 뭐 은행, 병원, 예약, 심지어 손주와의 소통까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는데 유독 어르신들에게는 이게 여전히 두렵고 조심스러운 존재라고 지적을 하세요. 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죠? 네, 나는 원래 기계치라서 나이 들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나 봐. 그리고 이거요. 괜히 잘못 눌렀다가 고장날까 봐 무서워. 아, 정말 주변 어르신들께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말들일 거예요.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아주 중요한 진단을 내립니다. 이건 절대 능력이나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요? 그럼 뭔가요? 살아오면서 세상을 경험해온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경험 방식의 차이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저자가 현장에서 관찰한 5가지 핵심 원인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보이지 않는 버튼이에요. 보이지 않는 버튼이요? 네, 평생을 이렇게 손으로 꾹 눌러서 딸깍하는 물리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살아온 세대잖아요. 아, 그렇죠. 물리적인 버튼들. 그런데 이 매끈한 유리 위를 그냥 스치는 터치라는 행위는 너무 추상적이고 낯선 경험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제대로 눌렀는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네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분들한테는 거의 허공에 손짓하는 느낌일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는 낯선 용어의 장벽이고요. 아, 이건 정말 공감 가네요. 앱, 아이콘, 위젯, 설정, 알림, 업데이트. 하하, 네. 우리한테는 그냥 공기 같은 단어들이지만 어르신들께는 이게 다 아무나 다름없는 외국어처럼 들리는 거죠. 단어 뜻부터 막히니까 설명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저는 특히 세 번째 이유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실패 경험의 축적이요. 네. 저도 부모님께 무심코 아니 이거 누르지 마시라니까요 하고 좀 퉁명스럽게 말했던 기억이 나서 좀 뜨끔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자는 그 작은 질책이 쌓여서 내가 만지면 고장난다는 깊은 공포심을 만든다고 분석해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번째 원인은 뇌가 따라갈 시간의 부족입니다. 강사는 이미 설명을 다 끝냈는데 어르신의 뇌는 아직 그 앱이라는 단어의 뜻을 곱씹고 계신 거죠. 아, 정보 처리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기존의 경험이랑 연결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질문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하셨죠. 네. 나만 모르는 것 같다 이 마음. 뭔지 알 것 같아요. 다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면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에서 조기호하고 손들기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네요.
이 5가지를 종합해보면 문제는 스마트폰이라는 기계가 아니라 그걸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에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자는 단언하죠. 시니어 스마트폰 교육의 본질은 기술 교육 이전에 심리적 안전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요. 심리적 안전 교육. 와, 정말 핵심을 꿰뚫는 표현이네요. 두려움이라는 벽을 먼저 허물지 않으면 어떤 지식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저자는 접근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죠. 맞습니다. 교육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 목표 설정을 꼽아요. 그리고 이 글의 가장 빛나는 문장 중 하나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뭔가요? 잘 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안 무서운 것이 목표입니다. 와,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정복해야 할 대상이나 통과해야 할 시험으로 보는 순간 그 부담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배워야 할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만지는 빛이나 컵처럼 그냥 익숙해져야 할 생활 도구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거죠. 안 무서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이것저것 눌러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기능들을 익혀나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안 무서운 것이 목표라니. 정말 따뜻한 접근법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3대 핵심 원칙도 제시했죠. 첫 번째가 느리게였어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속도를 늦추자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아, 그런가요? 앞에서 말했듯이 어르신의 뇌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존의 지식과 연결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죠. 여기서 저자가 이런 표현을 써요. 시니어의 뇌는 느린 것이 아니라 신중한 것이다. 와, 신중한 뇌라니. 관점을 바꾸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렇죠. 이건 그냥 존중의 표현을 넘어서 인지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평생 쌓아온 그 방대한 경험 데이터랑 새로운 정보를 연결하려니까 당연히 더 신중하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원칙인 반복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머리가 아니라 손의 근육이 기억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자전거 타는 법을 머리로 외우지 않잖아요. 아, 몸이 기억하는 거죠. 맞아요. 저자는 같은 동작을 최소 5번 이상은 반복해야 비로소 손에 익는다고 강조합니다. 강사가 먼저 보여주고 다 같이 따라하고 마지막엔 꼭 혼자서 해보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하나라도 확실하게 손이 기억하게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원칙은 성공 경험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 아닐까 싶어요. 가르치는 입장에선 답답해서 그냥 휙 해주고 싶을 때가 정말 많잖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저자가 강사의 역할을 전문가가 아니라 동행자로 규정하는 겁니다. 강사가 느끼는 그 답답함을 참아내는 것, 인내하는 것이 사실상 교육의 핵심 기술이라는 거죠. 아, 어르신이 1분 걸려서 누를 버튼을 강사가 1초 만에 대신 눌러주면 강사는 59초를 아꼈지만 어르신은 스스로 해냈다는 성공의 기회랑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동시에 잃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작은 성공이라도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즉각적이고 따뜻한 피드백을 통해 그 경험을 각인시켜주는 것. 그게 두려움의 벽을 깨는 가장 강력한 망치인 거죠. 느리게, 반복, 성공 경험. 이 세 가지 원칙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 같네요. 네, 맞습니다. 원칙을 알았으니 이제 저자가 제안하는 아주 구체적인 4단계 학습법으로 들어가 보죠. 현장의 지혜가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1단계가 스마트폰과 친해지기죠. 네, 모든 것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2단계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두려움 없애기. 오직 그것 하나군요. 네, 그래서 전원 켜고 끄기, 화면 잠금 풀기, 홈 버튼 눌러보기처럼 가장 원초적인 조작에만 집중합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보는 드래그 연습 같은 걸 놀이처럼 하는 거죠. 여기서 저자가 절대 금물이라고 못을 박은 게 아주 인상 깊었어요. 어떤 거요? 2단계에서 절대 앱을 설치하거나 다른 기능을 설명하려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능을 가르치기 전에 기계와의 심리적 거리부터 좁히는 게 먼저라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 수업은 스마트폰이 무섭지 않으면 대성공입니다. 목표가 아주 명확하죠. 그렇게 두려움이 좀 사라지고 나면 2단계 꼭 필요한 기본 기능만 배우기로 넘어가는군요. 네, 여기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지혜가 돋보입니다. 저자가 꼽은 필수 5대 기능이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온 사진 보기, 사진 찍기,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 연결하기,
딱 이 5가지예요. 정말 핵심만 딱 꼽았네요. 그렇죠. 우리도 스마트폰 기능 10%도 채 안 쓰잖아요. 모든 걸 다 가르치려는 과욕이 오히려 어르신들을 질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안 써도 되는 기능은 과감히 빼는 것이 시니어 교육의 핵심 배려다. 이 문장에 그걸 잘 보여주죠. 맞아요. 딱 5가지만이라도 내 손으로 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바로 자신감으로 이어지겠네요. 그리고 대망의 3단계에 이르면 드디어 어르신들의 눈빛이 달라진다고 표현하셨어요. 생활 속 활용 중심 교육 단계요. 바로 여기서부터 스마트폰이 어려운 기계에서 내 삶의 유용한 도구로 인식이 전환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기술 용어가 아니라 생활 상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생활 상황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키오스크 앱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식당에서 이걸로 주문하시면 돼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버스 도착 앱이 아니라 이것만 누르면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 수 있어요 라고요. 아, 훨씬 와닿네요. 네, 손주에게 직접 찍은 꽃사진을 보내는 것처럼 배움의 결과가 내 삶의 즉각적인 기쁨과 편리함으로 돌아올 때 진짜 동기부여가 시작되는 겁니다. 배움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순간이군요. 마지막 4단계는 반복 실습과 개인별 차이 존중입니다. 여기서는 기술보다 분위기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자는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배움은 멈춘다고 말합니다. 빨리 배우는 분, 조금 더딘 분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이걸 비교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위축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라고 칭찬으로 시작하고 실수한 사례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라며 함께 웃어넘기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강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4단계 커리큘럼을 듣고 보니 결국 이걸 이끌어가는 강사의 태도가 성패를 좌우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저자가 제시한 강사의 4가지 자세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첫째가 전문가 아닌 동행자가 되라는 거였죠. 네, 제가 해드릴게요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해볼까요? 라고 말하는 자세입니다. 답답해도 어르신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을 때까지 곁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그게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통찰이죠. 두 번째는 설명은 3문장 이내로 짧게 하라는 지침이었어요. 이건 좀 의외였는데 듣고 보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길고 자세한 설명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녹색 버튼을 누르세요. 손가락을 떼지 마세요. 이제 위로 올려보세요. 처럼 짧고 명확한 명령어를 반복하는 게 뇌에 훨씬 각인되기 쉽다는 거죠. 복잡한 원리 설명은 생략하는 용기가 필요하군요. 네, 세 번째는 메모 대신 시각 자료를 활용하라는 것. 이것도 현장의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글보다 보는 것에 더 강하시니까요. 맞아요. 글로 읽고 외우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에 훨씬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화면은 캡처해서 크게 인쇄해드리거나 강사의 손동작을 직접 보여주며 따라하게 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경험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자세가 정말 중요해 보였어요. 질문을 가장 소중한 순간으로 여기는 자세 말이죠. 네. 아까 설명했잖아요. 라는 말이 강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답변이라는 대목이 기억나네요. 시니어의 질문은 수많은 망설임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온 아주 큰 용기의 표현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 용기를 꺾는 순간 배움의 문은 영원히 닫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걸 짚어주셨어요. 라고 환대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게 계속 배움을 이어나가게 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와, 듣고 보니 강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자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심리적 가이드인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인 거죠. 스마트폰을 배우는 시니어들은 단순히 기계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경험을 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아, 정말 감동적인 통찰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그 작은 창을 통해서 멀리 사는 자녀와 영상통화를 하고 동네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짜고 또 스스로 병원과 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세상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인 거죠. 네, 손주와 매일 사진을 주고받고 여행 가서 찍은 사진으로 하루를 기록하면서 짓는 그 표정이 어떤 젊은이보다 더 빛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한 사람의 세상이 다시 넓어지는 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이 글의 메시지는 처음에 그 문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스마트폰은 시니어에게 늦은 기술이 아니라
늦게 온 기회입니다. 네. 그리고 그 기회는 누군가 옆에서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주고 더딘 걸음을 기다려주고 작은 성공에 함께 박수 쳐줄 때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글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기술 교육의 핵심은 최신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존감을 지켜주려는 공감과 기다림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 글은 정말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스마트폰 교육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답답하다고 섣불리 판단하기 전에 혹시 그저 그 사람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나와 달랐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느리게, 조금만 더 많이 반복해주고 아주 작은 성공을 온 마음으로 함께 기뻐해줬다면 어쩌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을 관계나 상황은 없었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